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네, 현재 시간 2025년 5월 17일 오후 1시 45분입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03,557달러고요. 참고로 CME 주봉이 오늘 마감을 했죠. CME 차트 같은 경우에는 104,425달러에서 마감을 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봉 마감만 보게 되면 뭐 특별히 이상도 없고 잘 마감을 한 것 같지만 새벽에 조금 충분히 이 시장에 큰 악재로서 작용될 수 있는 소식 하나가 전해졌죠. 네,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한 단계 하락했죠. 뭐 이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지금 연방 정부 부채가 너무 높다.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도 그냥 흔히 말하는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자 부담도 지금 높은 상황이다. 거기에 대고 이제 뭐 관세 이슈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최근 나오는 경제 지표 특히 이제 뭐 GDP 성장률 자체가 뭐 마이너스 성장률이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이제 정부 부채 문제는 뭐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식상한 문제죠. 뭐 같은 이유로 2023년 8월에도 한 단계 강등이 있었고요. 이유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덧붙여가지고 이때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던 때가 있었어요. 만약 이제 부채 한도 협상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이제 미국 연방 정부는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2011년이 제일 유명하죠. 2011년은 이제 역시 이때도 8월이었습니다. 역시 한 단계 강등되었고 이때는 워낙 좀 유명하니까 오바마 케어 가지고 거의 뭐 의회가 극한 대립을 했잖아요. 이때도 이제 연방 정부 부채 한도 협상안이 통과가 안 되고 공화당에서는 뭐 트럼프는 아직도 오바마 케어 욕하죠. 역시 이때도 이제 역시 연방 정부 부채가 너무 높다. 역시 또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 뭐 같은 이유입니다. 같은 이유. 개인이 회생 신청하고 파산 신청하는 이유하고 똑같죠. 빚은 많은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면 파산 신청하듯이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연방 정부도 엄연히 따지면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법인이잖아요. 법인.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뭐 정부의 성격 규정과 관련해서 너무 다양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 이제 비트코인 입장에서 따져봅시다. 이 상황을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사토시가 비트코인 만든 거 아니? 맞아요. 맞죠.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존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른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가장 추구하는 왜 비트코인이 이 시대 정신인가에 대한 답이죠. 그럼 호재네. 호재 아니야? 호재 아니냐?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호재 아니냐? 진짜 이제 비트코인의 진정성이 드디어 입증이 되는 건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비트코인만 보게 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알트코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무조건 악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이용해가지고 최소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25% 혹은 그 이상의 최소 25% 정도의 현금 확보는 꼭 필요한 게 아닌가. 특히 이제 비트코인 포지션을 많이 줄일 필요는 없겠지만 알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포지션은 이건 뭐 월요일 날 장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주말 이용해가지고 조금 리스크 관리는 분명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가격을 버텨낸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나스닥과는 사실상 결별한다라는 거고 입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자체도 많이 바뀔 수 있겠죠. 기관들이 이제 더더욱 리스크 해칭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단순히 기관뿐이겠습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미 국채도 믿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미 국채가 이제 말 그대로 차용증인데 NAD 디폴트 선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용증 자체가. 그럼 뭐 달러 자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야, 그럼 믿을 건 금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럼 금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이다. 그러면 이제 뭐 기관이든 아니면 국가든 이른바 미 국채가 가지고 있던 그 안전자산의 포지션에 뭐 상당 부분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지만 극히 일부분만 워낙 채권 시장이 크니까 극히 일부분만 가지고 올 수 있어도 뭐 비트코인의 수요 자체는 뭐 폭발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한테 엄청난 호재가 터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코인충의 생각이고요. 근데 실제 정말 그랬느냐 하면 2023년 8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아쉽게도 2023년 8월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한 단계 강등이 되었을 때 아쉽게 비트코인은 방금과 같은 논리가 통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고점 대비 15%의 급락이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ETF도 통과되기 전이고 좀 이런 논리가 성립되기 이전 아니냐라고 또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워낙 다양해졌으니까 이때와는 그래도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 미국의 관세 위기가 터졌을 때 비트코인은 분명 나스닥 S&P와는 조금 움직임이 분명 달랐으니까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뭐죠? 그때 비트코인은 버텼지만 작년 4월 생각해 보세요. 알트코인은 어떻게 됐죠? 그냥 나스닥 S&P 그 이상으로 그냥 더 떨어져 버렸죠. 이더리움이 4월 달에 어디 가격 찍고 왔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물론 이제 해킹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 미국의 이제 부채 이슈라는 이 떡밥이 비트코인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겠어요. 즉 나스닥 S&P 하락폭 대비 분명 선방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 뭐 알트코인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다. 그냥 비트코인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는 말씀 조금 드리고 싶고요. 뭐 이번 사이클과 그 이전 사이클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냥 딱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으면 그냥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유동성과 이더와 알트를 바라보는 유동성이 이게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일종의 낙수 효과처럼 비트코인으로 들어온 유동성이 특정 시점에는 이더리움으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BTC 마켓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그 이더리움으로 들어간 유동성이 또 메이저 코인으로 또 흘러 들어가고 낙수 효과처럼 그 다음에 그 메이저 코인으로 들어갔던 유동성이 이제 중간 시총이나 저시총 알트로 이제 마지막으로 뿌려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밑에까지 이제 내려졌던 유동성이 다시 한데 모여서 또 비트코인으로 들어가고 그게 이제 이른바 BTC 사토시 마켓에서 알트코인들이 폭발하는 사이클이죠. 근데 이게 지금 실종된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번 사이클은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과거 사이클에서 나왔던 폭발적인 도미넌스 하락 사이클 없이 마감될 확률도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차이입니다. 즉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유동성과 이더 알트를 바라보는 유동성이 뭔가 이제 그 연결고리가 약간 끊긴 느낌? 그냥 따로 국밥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사 지금의 이 신용등급 하락과 그 신용등급 하락의 배경이 되는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가 비트코인에게는 상당히 오히려 호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더하고 알트에게는 조금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비트코인 기준으로 봐도 2023년에 신용등급 하락이 있었을 때 15%가 넘는 조정이 나왔고요. 단기 조정이지만 그 이후에 바로 올라갔지만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보더라도 결국 이제 월요일 아침에 나스닥 선물부터 열릴 건데 이게 버텨내겠느냐. 나스닥이 10% 넘는 뭐 개파락이 나올 때 이게 비트코인은 물론이거니와 알트코인들이 버텨내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2023년을 보더라도 이렇게 고점 대비 8% 한번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시게 되면 이제 1, 2, 3, 4, 5 5개 파동으로 쭉 거의 10월까지 내내 조정장이 이어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필 이때 또 중동 사태까지 터지면서 2연타를 맞았죠. 이거보다 이제 더 우리가 지금 상황과 비슷하게 봐야 될 구간이 이제 2011년 오바마 시세 때 나왔던 이 움직임인데 보시게 되면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고점 대비 15%가 넘는 지수 하락이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텨내겠느냐라고 이제 스스로 한번 반문을 해 보신다면 이건 주말 이용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리스크 관리는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분명히 나스닥 S&P가 하락을 할 건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오늘 내일 중으로 해가지고 뭐 미 정부에서 혹은 페드에서 뭔가 좀 시장 친화적인 또 다른 발언이 또 나와야겠죠. 이번에 이 신용등급 하락 이슈를 충분히 메꾸고도 남을 수준의 마치 USDC 디패깅 사태 터졌을 때 미국의 지방은행 이슈가 있었잖아요. 대규모의 인출 사태가 겪으면서 역시 그때 페드에서 긴급 자금으로 전부 다 지방은행 구제를 해주겠음이라는 그 뉴스가 주말을 통해서 또 나오면서 그냥 별일 아닌 이슈가 돼버리면서 비트코인도 큰 실행리 갭이 생기는 그리고 그 갭은 아직도 채워지지 않고 남아있죠. 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주말 이용해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냥 월요일에 나스닥하고 S&P 선물은 이건 떡락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갭이 아직도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갭이 실은 요 갭이거든요. 그때 생긴 갭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 갭이 아직도 안 채워지고 있죠. 야, 미국 지방은행 망한데 그냥 던지기 바빴는데 주말 이용해가지고
야 근데 그 지방은행들 연준에서 다 살려준대 긴급자금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떡상이 나오면서 이때 이 갭이 생긴 거거든요. 그 갭이 아직도 안 채워지고 있는 유일한 갭이죠 사실상. 큰 갭 중에 작은 갭 말고 크나큰 갭 중에는 지금 이 갭이 안 채워지고 있다고요. 물론 91K 부근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갭이 하나 또 있어요. 여기 부근에 보시게 되면 약하게 채워지지 않은 갭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큰 갭은 아닌데 아주 약하게 채워지지 않은 갭이 또 하나 있죠. 여기 갭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냥 이건 조심하자.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단기적인 소나기만 잘 피하면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5월은 5월이구나. 5월은 5월이다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5월에는 그냥 다 팔고 떠나라라는 격언이 있죠. 다 팔고 떠나라. 장 난이도가 때리다. 그냥 다 팔고 떠나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5월이 마감되기 2주를 앞두고 분위기 한참 좋은데 일단 블랙스완 이벤트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최악의 상황을. 이건 비트코인한테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비트코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카톡 소리가 조금 녹음되더라도 그래서 요 가능성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시즌 종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완벽한 대형 역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또 이걸 1대1로 그대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올 하반기에 여기 목표가 자체도 충분히 선형 차트에서 나오는 이른바 컵앤들 패턴의 목표값이 또한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대형 컵앤들 만들고 있다는 건 다들 인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나쁠 건 없다. 최대 90K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일단은 우리는 염두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 사단이 벌어진 데 있어서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부채 문제고 그러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백서를 당시에 사토시가 미국의 재무부 장관한테 보낸 이걸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끝머리에 덧붙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파월이 또 고집을 피울 수 있겠는가. 이 사단이 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지금처럼 좀 신중한 태도로 약간 매파적인 발언까지 섞으면서 고집을 피울 수 있겠는가. 그냥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좋아라는 말이 있듯이 이 기회를 통해 파월의 입장 변화 내지는 페드의 입장 변화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홍역을 겪은 뒤에 나오는 입장 변화이긴 하지만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버냉키가 뭐 좀 지금의 연준을 비판하는 발언도 했죠. 버냉키 별명이 헬리콥터잖아요. 헬리콥터. 그냥 돈을 위해서 그냥 헬리콥터처럼 살포한다라고 해서 돈풀기 대망이죠. 대표적인 비둘기죠. 비둘기. 대놓고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돈 풀면서도 인플레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돈을 풀면 양적 완화 사이클을 가져가면서도 나는 인플레까지 잡았다. 근데 지금 너네들 뭐 하고 있냐. 약간 뭐하니? 약간 이런 얘기죠. 최근에 버냉키가 파월이나 현재 연준을 두고 약간 요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거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직은 미국 경제는 견고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관세 이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아직 미국은 건강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특히 성장률 지표가 꽤나 이제 안 좋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 관세 이슈가 반영된 지표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률이 찍히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생각해 보면 이제 이 덕분에 오늘 무디스가 움직인 덕분에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항상 이제 한 가지 면만 보시지 마시고요. 페드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상당히 조금 뭐 이제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체면이 조금 구겨진 상황이죠.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대한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당선된 대통령이 불과 뭐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신용 등급이 한 단계 하락이 되는 체면을 되게 구기게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트럼프의 반응은 두 가지죠. 아 이거 내가 너무 세게 나왔나? 좀 이제 유화적인 시장 친화적인 행동을 취해야겠다. 뭐 이거 하나 하고 또 최악의 상황은 뭔가요? 이른바 이제 미국의 자본을 움직이는 트럼프보다 어쩌면 더 큰 힘이라고 불리우는 그걸 딥스테이트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죠. 대놓고 싸워버리는 거죠. 어라 이놈들이 이제 내가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내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네. 신용등급 한 단계 내려가지고 그새를 못 참고 그래 어디 한번 싸워보자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뭐 그렇지 않아도 흉흉한 얘기가 조금 돌고 있잖아요. 전 FBI 국장 하나가 트럼프를 뭐 암살하려고 하는 비슷한 뉘앙스의 사진 하나 올렸다가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있고 뭐 케네디 암살 관련해가지고 뒤에 뭐 FBI 아니면 뭐 CIA 배우설이 많이 있잖아요. 수 틀리면 미국 대통령도 갈아치울 수 있는 게 이른바 미국을 움직이는 진짜 찐
세력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네들하고 지금 같은 배를 탄 건 아닌 것 같죠, 트럼프가. 네. 그래서 뭐 저번 유세 때 나왔던 암살 시도도 네, 쉽게 볼 수 없는 거고. 근데 트럼프는 깡이 있다 보니까 이게 깡인지 아니면 그냥 객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의 대통령이라면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물러설 것 같은데 시장하고 이 트럼프란 말이죠. 이 트럼프는 이게 뭐 종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근데 어찌 보면 진짜 뭐 대놓고 뭐 7만 주 6개월도 안 됐는데 네, 죄를 뿌렸단 말이죠. 네. 뭐 지금의 레임덕이 나오는 뭐 2023년도 아니었고 그때 뭐 오바마 케어 때문에 2011년에 난리 났을 때도 뭐 지금처럼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진 않았었으니까. 근데 이건 취임 초기에 대놓고 네, 체면 구기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제가 느끼기엔 상당히 이건 이거 내가 계속 내 맘대로 했다가는 이거 시장이 큰일 나겠는데 이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놈들 봐라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서운 거죠. 네. 트럼프가 네. 일반적으로 하는 상식을 조금 상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좀 쉽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오늘 내일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의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 네. 그럼 이게 그대로 이제 시장이 끝나는 거냐? 미국 부채 한도 터지고 그 다음에 지금 아시게도 지금 2025년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때 23년에도 기억하시는 분은 2003년에도 보시게 되면 이때 5월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질질 끌죠. 질질 끌다가 그때 막 뭐 주식도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코인도 되게 불안불안했고 네. 그러다 이제 8월에 안 되겠다 너네들 그냥 한 단계 강등 당해 이렇게 해가지고 강등 당한 거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2011년에도 이거 부채 한도 협상 안 돼가지고 연말에 이거 디폴트가 되네 만에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되네 만에 뭐 이런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올해 부채 한도 협상은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 의회가 다수당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트럼프의 의중대로 통과될 줄 알았는데 공화당 일부에서도 네, 그냥 트럼프는 이 부채 한도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자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죠. 네, 부채 한도라는 이 개념 용어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자. 네. 워낙 좀 생각하는 게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갑자기 오늘 새벽 사건 때문에 뉴스 때문에 그동안 이제 수면 아래에서 관세 이슈라는 더 큰 이슈 덕택에 그냥 소소하게 묻혀 있었던 이슈들이 그냥 확 부각이 돼버린 거죠. 네. 지금 연방 정부의 부채 문제, 네. 10년물 채권 금리가 이 모양인데 그러면 그 부채의 이자를 탕감할 수 있겠느냐? 이거 지금 단기채 전부 다 장기채로 바꿔서 롤오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가능하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네. 10년물이 다시 또 여기로 복귀를 해버렸거든요. 네. 이때 이제 트럼프가 개쫄았던 타이밍이 이때잖아요. 네. 주식 떨어지는 건 참았는데 트럼프가 네. 채권 불안한 건 결국 못 참고 관세 유예라는 지지를 쳤는데 지금 이게 또 나온 상황이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쉽게 해결될 부분도 아니고요. 네. 워낙 빚을 땡겨 쓰다 보니까 네. 뭐 갚아야 될 원금은커녕 이자까지도 이제 탕감이 안 되는 수준이고 그러면 갚는 기한을 늘려서 네, 나눠서 갚겠습니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미국 정부에서 10년물이 아니라 뭐 100년물을 지금 팔아 먹으려고 하는 얘기까지 돌고 있잖아요. 네, 그냥 한 번에 못 갚으니까 나눠 갚겠습니다 이거죠. 네, 안 그러면 저희 이제 배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 이슈 덕분에 뭐 이런 거 다 묻혀 있었단 말이죠. 미국의 부채 문제는 아니면 지난 이제 바이든 정부 말기 앨런 할망구가 단기채 계속 회전시켜가지고 유동성 돌리면서 지금 2023년, 2024년 동안 나스닥, S&P, 비트코인, 암호화폐 다 지금 끌어올려놓은 상황에서 그게 지금 전부 다 단기 부채로 지금 트럼프 정부한테 넘어온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이제 그 부채를 장기채로 전환해서 롤오버해서 지금 납입 기한을 뒤로 쭉 늘려놔야 되는데 한 번에 갚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매달 나가는 연방 정부의 부채 이자도 낮춰야 되는데 지금 그 모든 상황이 틀어졌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훨씬 더 부각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이슈라는 더 큰 이슈 덕분에 묻혀져 있었는데 오늘 아침 이제 그 뉴스 때문에 모든 게 다 까발려져 버렸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트럼프가 더 이상 이제 관세를 건들면 안 되겠죠. 네. 국채 금리가 달러가 지금 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결국 이제 연준이 결국 등판을 해야겠죠. 연준이. 네. 그게 아니고서는 좀 구조적으로 쉽게 풀릴 수 없는 문제고 이제 이러한 이제 말도 안 되는 결국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이 무제한적인 이 부채가 결국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무조건 호재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예요. 네. 어느 순간 이제 사람들도 기관들도 깨달을 거란 말이죠. 국가까지 야 이거 더 이상 달러도 네. 지금 뭐 사실상 그 기축 준비 자산에 세 가지가 뭔가요? 네. 그냥 전략적으로 국가에서 쟁여놓는 네. 첫 번째가 그냥 그거잖아요. 네. 외환 그냥 달러 보이고 그 다음에 금 좀 가지고 있죠. 네. 금. 그 다음에 미국채 뭐 요런 수준인데 여기서 금 빼고는 그냥
달러 보유고하고 미 국채의 신용 등급에 지금 이제 금이 생겼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달러의 문제가 생긴 거고 미 국채의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차용증에. 그럼 이건 무조건 네, 비트코인에게는 호재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과연 시장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작동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지금 금도 조금 잘 떨어지면서 이게 딱 이거 만들었잖아요. 네. 더블탑 만들면서 안전자산에 있던 유동성이 위험자산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면서 뭐 나스닥이고 알트코인이고 이 폭발하기 직전 타이밍에 지금 시장에 똥이 뿌려진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동안의 시장의 유동성을 이 골드가 지금 다 빨아먹고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요거 빠지고 이만큼 금으로 들어간 유동성이 다른 안전자산이나 뭐 성장주로 들어가게 되면 네. 뭐 지금의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훨씬 더 크게 지속될 수 있었는데 오늘 딱 똥이 뿌려져 버렸다는 말이죠. 네. 다음 주부터 그냥 갑자기 골드 고점 뚫는다라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버렸기 때문에 네. 실제 2023년 8월에 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봐볼까요? 네. 정확히 이제 이 타이밍부터 해가지고 이제 야, 미 국채도 2023년 8월이죠. 네. 봅시다. 7, 8, 8이면 요쯤이겠네요. 이때 뭐 크게 금 차트가 의미 있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네요. 네, 오히려 그냥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오히려 2011년을 한번 봐볼까요? 2011년 2011년을 보시게 되면 2011년 8월이니까 이때는 결국 미국에 탈이 났을 때 종고점을 이렇게 찍어버리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찍은 고점의 연장 추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에 과연 금이 어떻게 움직일까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실은 이제 좆된 거죠. 근데 2023년처럼 그나마 조금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적다. 오히려 그냥 미국의 부채한도 이슈가 부각되면서 야 그러면 대안이 뭘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뭘까?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뭐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지? 아 맞다. 이게 여기에 대한 대안이 바로 비트코인 아니야? 라는 인식이 개인들한테, 기관들한테 혹은 국가적으로 퍼지게 되면 충분히 이른바 안전자산으로서 어떤 지위를 확보하고 있던 달러나 아니면 미 국채에 대한 포지션의 단 1% 아니 0.1% 비율만 가지고 올 수 있어도 비트코인의 수요 자체는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알트코인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조금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악재가 될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뭐 다음 주 월요일에 나스닥 선물, S&P 선물은 떡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그리고 내일 뭔가 트럼프 정부에서든 아니면 연준에서든 뭔가 얘기가 나와야 돼요. 마치 언제처럼요. 2023년 1분기에 미국의 지방은행 뱅크런 이슈가 터졌을 때 그때 페드에서 그 다음에 연방 정부에서 앨런 할망구가 주말에 좀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문제를 봉합을 했거든요. 정말 앨런 할망구가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드라이빙은 앨런 할망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연준 의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런 고난이도 드라이브를 과연 베센트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해보면 베센트가 가장이잖아요. 가장인데 지금 이제 빚더미에 앉은 가게를 어떻게 해서든지 뭐 4년 동안 지금 끌고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냥 돌려막기를 하면서 앨런이 돌려막기를 그냥 예술같이 했죠. 앨런이 정말 돌려막기를 예술처럼 했거든요. 앨런이 국제 풍차 돌리기를 예술처럼 한 덕분에 이게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거든요. 착시 효과. 유동성을 여러 주체를 통해서 빠르게 회전시키게 되면 이게 무슨 착시 효과가 생기는데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 이게 마치 유동성의 절대 양 자체가 증가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유동성 추이를 볼 때 두 가지를 보죠. 늘어나는 것도 보지만 유동성이 순환되는 속도도 같이 보죠. 각 경제 주체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유동성이 빠르게 이제 돌고 도느냐 그걸 보는데 앨런 할망구가 23년, 24년 뭐 페드가 도와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말 예술적으로 했죠. 예술적으로 괜히 대단한 양반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23년에 누가 그렇게 나스닥 떡상할지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때 뭐 23년 조금만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보면 그때 다 23년은 경기 침체 거의 뭐 70% 80% 보고 있었어요. 23년 딱 시작하자마자 미국에서 지방은행 이슈 터지고 그다음 우리 국내에서도 그냥 뭐 그때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뭐 그때 강원도에서 강원지사가 사고 치면서 국채 다음으로 우량하다라고 할 수 있는 지방채가 갑자기 정프펀드 취급받는 사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새마을은행들 전부 다 뱅크런 이슈 터지면서 정부에서 생쇼를 하면서 인출 사태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아마 PF 대출들 그냥 박살나면서 재개발하다가 멈춘 공사 지역들이 아직도 공사 재개 못하고 있고 그냥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해결하는 사태까지 그때 둔촌주공이 아마 그랬나요. 우리가 쉽게 잊어서 그랬지만 23년
1분기가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그냥 곧 그냥 망하겠구나. 그때 뭐 아시다시피 금리 자체가 5%를 막 넘어가고 있을 상황이었으니까 그러지 않았나요? 네. 우리 사람이 참 금방 까먹죠. 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앨런이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중국까지 한번 갔다 오면서 2년 동안 나스닥하고 S&P, 물론 선거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정권을 내줄 수 없다라는 그 대의 명분 하나로 우리가 트럼프한테 정권을 내줄 수는 없다. 23년, 24년을 그냥 드라이브를 한 거거든요. 네. 그 악조건 속에서 대단한 양반이죠. 네. 근데 과연 베센트가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베센트가.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 분위기 진짜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결국 믿을 건 파워라 좀 도와줘. 네. 요것밖에 없습니다. 좀 도와줘. 네. 그 다음에 이거죠. 트럼프야 제발 시장하고 싸우지 좀 마라. 트럼프 자꾸 시장을 이겨먹으려고 하죠. 네. 자신 시장을 드라이브 하려고 한다고. 자기가 워낙 강한 양반이다 보니까. 근데 그 어떤 정부가 시장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냥 거의 대부분은 시장한테 지고 지지를 치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장은 정부가 자기 말 안 들어주면 계속 떨궈버리거든요. 네. 그냥 어린애 떼쓰듯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네. 그러면 이건 뭐 답이 없어요. 네. 그냥 누워버리니까 누워서 그냥 엉엉 울어버리고 그냥 떼써버리고 땡깡 부려버리니까 이건 뭐 답도 없거든요. 네. 막 야단치죠. 너네들 그럴 거야? 그러면 국물도 없어. 하지만 결국 계속 그냥 디비져가지고 그냥 땡깡 부려버리면 이건 결국 정부가 지거든요. 나중에는. 네. 이건 지지율하고 결부돼 있는 선거하고 결부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죠. 무조건 시장하고 정부하고 싸우면 시장이 이깁니다. 네. 선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라는 그 지지율이라는 이 마법의 데이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임기 초에 대통령의 말이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들이 좀 끝발이 쓰는데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체면 구기게 생겼죠. 네. 근데 제발 좀 싸우지 말았으면. 이게 또 이제 트럼프는 성격상 싸울 것도 같거든요. 이놈들 봐라.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놈들 봐라. 내가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똥을 뿌려버리네. 그새를 못 참고. 그래서 약간 트럼프의 성격도 보게 되면 약간 느낌이 안 좋네요. 네. 그래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 그냥 최소 25% 정도의 현금은 확보하시고, 네. 해칭 포지션 들어갈 여력 되시는 분은 이럴 때는 뭐 무조건 해칭 들어가야죠. 네. 얼마나 더 먹을까가 아니라 지금 이제 소나기가 쏟아지기 직전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이니까 얼마나 비에 젖지 않을까. 빠르게 그냥 집에 들어가야겠다. 안전하고 따스한 곳으로. 좀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게 되면 이건 오히려 진짜 비트코인이 바라던 바다. 네. 그냥 달러가 꼬꾸라져야 돼요. 네. 기축통화의 한 축이 무너져야지 진짜 제대로 된 정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신용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에서 입맛대로 그냥 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명목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어쩜 트럼프가 이걸 또 유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찌 생각해보면.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괜히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암호화폐를 들고 나온 게 어찌 보면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다. 야, 무디스 그 트럼프가 WWF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실제 링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그 빈스 맥마흔하고 트럼프하고 되게 친하죠. 네. 빈스 맥마흔이 그 WWE 의장이죠, 의장. 네. 어쩜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파월의 입장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고, 네. 그래야지 어찌 보면 자신이 원하는 암호화폐 수도 건설이라는. 네. 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어쨌든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매크로가 정말 어려운 거죠. 네. 결론은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그래서 비트 수량을 줄이지는 마세요. 결론. 하지만 이더하고 알트는 이건 무조건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뇌피셜 내용도 있으니까 걸러 들을 건 걸러 들으시고요. 네.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네.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지만 조금만 큰 그림으로 보면 아주 큰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성격의 뉴스구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약간 피트하고 이제 이더 알트하고는 중간에 좀 큰 경계선이 하나 생겨버렸다. 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결국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알트가 아니라 비트코인이다. 뭐 달러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그냥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그냥 지금 시대 가장 가치 있는 재화, 자산 딱 두 가지만 고르라면 고성능 AI 칩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BTC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전체 영상인데 뭐
가격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냥 뇌피셜 뻘소리가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네,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